이걸 본 다음에 뭘 보셔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임장을 다녀왔어요. 임장을 다녀오셨으면 비교 평가를 해야 돼요. 비교 평가. 지금 현재 일산 내가 가가지고 보고 왔는데 이 단지가 지금 괜찮아가지고 만약 이 단지를 보고 왔어요. 예를 들어 30평대 아파트다. 얘가 지금 34평짜리가 8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8억이라는 지금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4차 필터링을 미리 예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4차 필터링도 배우고 4차 필터링의 비교 평가는 3주차 때 제가 거의 4시간 가까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4시간 가까이 말씀을 드릴 건데 이때 배우는 내용을 좀 미리 예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아파트들을 제가 필터링을 한번 걸어볼게요. 이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마을 2단지라는 아파트고 평형은 9평, 32평에서 한 38, 36평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그 다음에 가격대를 대략 한 7억부터 요 정도로 볼까요? 이거는 뭐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이거 정확히 딱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대략적으로 너무 많은 아파트들이 잡히면은 이게 골라내기가 어려우니까 대략 잡는 거고, 세대 수도 대략 한 500세대 이상 정도 잡고, 입주 연차가 중요한데 입주 연차는 이 아이가 지금 거의 30년 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비슷한 연차를 봐야 됩니다. 대략 20년 이상 연차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파트를 어디다 추가하냐면 이 아실에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에 이 기능을 정말 많이 쓸 겁니다. 이게 비교 평가의 메인이에요. 일산 동구의 마두동의 2단지 이 아파트의 36평 이렇게 할게요. 지금 얘가 이제 좀 이상 가격이긴 한데 좀 싸게 거래된 가격이긴 한데 지금 8억 언저리에 매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단 얘를 찍어 볼게요. 아, 얘가 요 정도 가격이구나. 그러면 저는 제 이제 기준으로, 이게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저는 일산 신도시가 지금 분당하고는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평촌하고는 비교할 수 있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촌 중에서도 평남과 평북이 있는데 저는 평남보다는 평북 쪽에 비교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평북 쪽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평촌역과 범계역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평촌역과 범계역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상권이에요. 근데 여기가 유흥상권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가는 여기입니다. 평촌의 학원가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원가를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평촌역과 범계역, 뭐 평촌역이나 범계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이제 메인이 여기입니다. 뭐 귀인중, 평촌중 이쪽을 보낼 수 있는 메인이 이쪽에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혹시 제가 평촌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한번 평촌을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비슷한 컨디션 중에 여기 한가람 삼성이라고 나오네요. 평북에 있는 아파트인데 8.7억이에요. 얘를 한번 비교를 한번 붙여볼게요. 얘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한가람 삼성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관양동에 있는 한가람 삼성. 한가람 삼성이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가치가 비슷한 아파트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산이 더 비쌌어요. 훨씬. 옛날에는 그 일기 신도시 초반에는 일산이 제일 비쌌습니다. 분당이랑 같이. 근데 점점 이제 뭐 평촌도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분당은 너무 어나더 레벨로 좋아지고 확실히 교통의 영향이 있어서 점점 이제 더 교통이 중요해지다 보니 이렇게 가격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아파트들이 가치가 비슷한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현재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일산이 가격이 오를 때 미리 일산이 가격이 오를 걸 알 수는 없었을까를 먼저 복기를 해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걸 복기해보는 과정. 그걸 복기해보는 과정이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산이 치고 올라가기 전에 가격대가 과거에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움직였던 아이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으로 따지면 11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여기까지니까 거의 18년, 19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격이 거의 똑같이 움직였는데, 어디가 먼저 움직였죠? 평북에 있는 한가람 삼성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까지도 얘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렇게. 이때 가격 차이가 얼마였냐면, 이때
얘는 5억 7천이었고 얘는 4억 6천이었습니다. 가격이 똑같았던 아파트가 가격이 1억이 넘게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따라갈 수 있겠구나. 어디가? 일산이. 이때도 가격이 이렇게 벌어졌던 거예요. 이때도. 많이 좁혔지만 이때도 5천만 원이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따라 붙었던 거죠. 근데 지금 다시 어떻게 됐어요? 벌어졌죠. 지금 다시 벌어졌죠. 자, 그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평북이 좋은 입지인가? 일산의 백석동 마두동이 좋은 입지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절대 저는 백석동 마두동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엔 호재입니다. 호재로 인해서 미리 반영된 가치가 반영이 된 것일까? 미리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둘 다. 그런데 만약에 호재가 실현된다면 어디가 더 많이 올라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북보다는, 평남이면 모르겠어요. 평북보다는 차라리 백석동 마두동에 있는 이 단지가, 메인에 있는 이 단지가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한번 가격을 볼게요. 지금 이제 실거래가 여기서 끊겨 있으니까 지금 얘 가격이 얼마예요? 8억 6천이죠. 8억 6천에 돼 있고 여기는 이제 8억에서 얘가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 가가지고 이제 호가를 한번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임장을 갔다 와가지고 가격을 비교해보고 시세를 트래킹하는 방식이에요. 제 방식을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 일산이 조금 저렴한 상태구나. 만약에 내가 지금 일산에 실거주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저라면 지금 일산을 바로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더 늦지 않게. 자, 보세요. 아까 그 아파트들 볼게요. 그 아파트들의 지금 호가가 얼마인지를 보면은 나와요. 자, 백마 2단지 극동 4만인데 항상 그 매물을 보실 땐 네이버 부동산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평형대는 아까 요 평형이었죠. 36평형. 그 다음에 매매 전세 말고 매매만 한번 볼게요. 낮은 가격부터. 1층이 7억 4천에서 7억 7천, 뭐 7억 8천, 8억,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8억 정도. 그쵸? 8억 정도면 살 수 있구나. 이 아파트는. 많이 줘도 8억입니다. 제일 비싼 게 8억에 나와 있으니까. 8억에서 내고하는 거는 그냥 다 하고 그냥 8억에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를 8억이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한가람 삼성. 여기는 자 여기죠. 평형도 얘가 조금 더 작죠. 작은데 가격이 지금 1층이 9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얘는 지금 1층이 막 9억 9억 5천, 10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럼 호가상으로 거의 2억에서 2억 5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실거래가 된다 그러면 여기보다 낮은 가격에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과연 입지 가치가 바뀌었느냐? 평촌에 있는 평북에 있는 한가람 삼성과 일산 신도시에 있는 백마 학원가를 끼고 있는 메인에 있는 저 아파트와 극동 사마원과 비교했을 때 입지가 과연 계속해서 한가람 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진 걸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 판단인 거예요. 누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기는 사실은 위험성이 있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만약에 지금 평북에 사시거나 아니면 평촌에 사시거나 그러면 반기를 들고 아니 저런 이러면서 왜? 모든 자기 동네는 좋아야 되니까. 항상 그래요. 누가 저희 동네 안 좋다 그러면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객관적으로. 일산 사람들이 보기엔 기분 나쁠 거예요. 아니 내가 만약에 평촌을 임장을 가셨던 분 그리고 평북의 입지를 아시는 분이라면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일산에 그래도 메인이고 여기 학원가도 괜찮고 학군도 괜찮고 이런데 내가 여기 평북에 밀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일산에 사시는 그분이 평촌에 사시는 그분이 서로 비교 평가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임장을 가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강의를 듣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프로 돌아와 볼게요. 보이시죠? 그럼 얘는 지금 만약에 실거래가가 여기서 찍힌다 그러면 9억 언저리 넘어가 찍힌다 그러면 여기 이쯤에서 찍힐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아직도 여기 멈춰 있어요. 그럼 여기 1억 언저리 1억에서 2억 사이에 갭이 벌어진다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더 중요한 거 하나? 전세가를 보세요. 전세는 무조건 실수요입니다. 그쵸? 가수요가 없습니다. 전세는 가수요가 없어요. 물론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임대차 이제 3법 통과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전세에도 약간의 가수요가 붙어가지고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경향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전세에는 가수요가 없고 오로지 실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다 실거주 수요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세가가 어디가 더 높죠? 백마 2단지 극동사만이 더 높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실거주를 할 때, 내가 내 돈 주고 살려고 내가 전세가를 지불할 때 객관적으로는 백마 2단지 극동사만이 더 괜찮은 단지이기 때문에 더 비싼 돈을 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전세가가 여기랑 여기라고요, 차이가. 제일 높은 거를 비교해도. 그쵸? 그러면 그냥 전세가가 똑같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두 개 단지의 매매가는 비슷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억에서 2억이 벌어졌다고요. 임장 가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가격을 보면서 여기가 지금 8억이야? 7억 몇 천에서 8억? 이상하다. 얼마 전에 평촌 봤을 때 여기는 지금 9억 정도, 10억 정도였는데? 싼데? 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느낌이 오려면 임장을 많이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제 강의가 손품 위주로 강의를 하긴 하지만 제가 왜냐면 지금 뭐 코로나도 있고 그다음에 발품 제가 이제 임장 가는 강의를 모든 분들을 다 모시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소수로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특강을 준비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상황이니까 일단 손품에 집중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손품만 하다 보니까 제가 손품만 하는 사람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임장 베이스예요. 월부처럼 많은 임장을 다니는 건 아니고 무조건 걸어가지고 몇만 보씩 걸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게 좀 부담스러워요.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만의 방식으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임장은 중요하다. 내가 가서 실질적으로 많은 임장을 다니다 보면 내가 여기를 이 도시를 갔을 때 A 도시를 갔을 때와 B 도시를 갔을 때 뭔가 비슷한 점을 찾을 수도 있고 가격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몸으로. 이번에 가서도 그런 걸 느낀 거라니까요. 가서 여기는 옛날에 비해서 좀 뭔가 이게 바뀐 것 같다. 뭔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리고 여기는 재건축 이슈가 지금도 없네. 여기는 평촌이랑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가격 여기가 더 싸지? 여기 호재가 뭐 평촌 쪽이 더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게 재밌어져요, 임장이. 가격이 보이잖아요. 그럼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해야 돼. 내가 만약에 지금 2억 3억이 있어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해야 된다니까요. 야, 그래 지금 이게 싸구나. 내가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찾았는데 내가 지금 여기가 싸네. 그럼 당장 달려가서 임장해가지고 어디라지가 괜찮은지 봐야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제가 공부 처음에 한창 막 미쳐가지고 할 때 그냥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을 때 그랬어요. 막 그 당구 처음 치는 사람들, 골프 처음 치는 사람들이 당구 막 이제 저녁에 이제 침대에 누우면은 천장에 당구 다이 보이는 것처럼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막 골프 막 그 스크린이 아른아른 거리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너무 궁금하고 여기랑 여기가 가격이 왜 차이 나지? 가격 비교해 볼까? 7차 필터링 돌려볼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무한 루프처럼 계속 가는 게 제 강의의 특징이에요. 제 7차 필터링, 8차 필터링 방식의 특징이에요. 혼자 공부하고 싶게 하는 것. 혼자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 강의만 듣고 끄떡끄떡이고 끄는 강의가 아니라 혼자 해가지고 임장 가가지고 뭘 봐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가가지고 보고 비교평가하고 붙여보고 혼자 부동산 들어가가지고 임장하고 살 수 있는 것.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임장 가서 이런 거 보고 온 거예요.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엄청 짧은 내용을 제가 단톡방에 남겨드렸지만 그걸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지금 1시간 얘기하잖아요. 여기 잠깐 다녀온 것만 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백마 2단지 극동사만이라는 아파트가 지금 분당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봐요. 분당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분당에서 이제 수지 쪽, 죽전 쪽 이쪽으로 내려오면 비교할 만한 단지들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특히 죽전 쪽. 제가 봤을 때는 죽전 쪽에 얘랑 비교할 만한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자, 필터링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아까 그 아파트랑 필터링 맞춰가지고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대로 갖고 왔을 때 가격대가 그나마 비슷한 아파트 얘네 두 개 중에 저는 죽전 동성을 한번 비교 평가를 붙여볼게요.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동성 2차. 자,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아까 2차 동성 2차 여기 있죠. 동성 2차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얘는 어때요? 원래 과거 가격이 어땠어요? 물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랬고, 자,
최근 가격도 낮았었죠. 계속해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던 단지예요. 어디가? 죽전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던 단지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가격이 똑같죠. 한번 볼까요? 얘는 지금 매물 가격을 한번 보면 8억 2천, 8억 3천, 8억 5천, 그쵸? 얘가 더 비싸게 거래될 확률이 높죠. 왜? 아까 일산의 아파트는 8억이 최고가였으니까. 그쵸? 근데 평수도 아까 걔는 전용이 101이었는데 얘는 전용이 849. 근데 가격은 이렇게 돼 있고. 전세가 한번 볼까요? 어디가 싸 보이세요?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어디가 싸 보이세요? 저는 일산에 물건 없습니다. 지금 당연히 일산에 살지도 않아요. 일산이랑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죽전과 평촌과 일산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사야 된다면 전 일산을 산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임장을 통해 가지고 현재 지금 여기가 갖고 있는 입지 가치를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임장 갔다 와서 제가 알고 있는 얘랑 비교 평가를 붙일 수 있는 경기권의 비슷한 지역을 찾아봤고 걔네랑 비교 평가를 붙여봤고요. 비교 평가를 붙여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과거 제가 수많은 아파트들을 복귀한 결과 가격이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 다시 치고 나갑니다. 누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얘가 다시 치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물론 서울 수도권은 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요. 조금 늦게 오르고 빨리 오르고의 정도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럼 그중에 어차피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질 건데 그럼 올라가는 애 중에 누가 지금 싼데 누가 더 많이 올라갈 건데를 고르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걔가 얘라고요. 지금 얘네 세 개 중에는.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임장 가서. 그래서 어제 임장할 수 있었던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도 시간을 겨우 쪼개가지고 임장을 짧게 하고 왔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지방 얘기만 하니까 서울 수도권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 서울 수도권 임장도 되게 많이 다니고 웬만한 데 다 다녔어요. 그래서 다 잘 알고 결국에 서울 수도권에서 나중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 서울 수도권을 많이 알고 막 진짜 뭐 너나이님처럼 서울 곳곳을 다 아파트 단지마다 다 다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 그렇게 못하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정도 비교해가지고 사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정말 대단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 집안 그냥 하나 일으키고 뭐 한 50억 100억 정도 100억 정도 이게 물론 이게 어떤 분들이 보기엔 엄청난 돈 아니에요. 근데 50억 100억 요 정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정도만 가지고 계속 꾸준히 공부해도 평생 조급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간다면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 정도는. 그래서 그냥 욕심내지 말고 저는 지금 욕심을 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더 할 수 있지만 지금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 지금 제가 투자해놓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한다는 게 매도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뭐 역전세가 들어올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대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막 잔금 다 맞추고 막 이랬어요. 잔금 맞추고 그다음에 전세 만기 돌아오는 거 다시 연장하고 그다음에 전세 못 맞춘 거 잔금 대출 받아가지고 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계속 벌리다 보면은 이제 연거푸 벌어지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 무너지는 건데 그런 걸 방지하고자 저는 하나하나 다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마이너스 대출이나 신용 대출도 갚고 있어요. 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이 딱 들어가야 될 타이밍은 아니니까. 저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더 좋은 시장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보다 더 큰 시장에서 더 좋은 시장이 열릴 거라고 봐요. 대구,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 올 거라고 보고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장에서 축배를 터뜨리기 위해서 지금 임장 다니고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무조건 그 타이밍을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 사람마다 타이밍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타이밍에 내가 그 물건들 사라고 해가지고 못 사요. 왜? 돈이 부족하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타이밍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초기에 했던 것처럼 빠르게 시드머니를 불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상황별 투자 전략이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4주차 때 상황별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임장 갔다 온 거 가지고 이야기를 쭉 해드렸어요. 근데 이 임장 갔다 와서 해드린 얘기가 물론 이제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중요한 얘기들 제가 후반부에 많이 해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4주차 강의 다 듣고 나면은 이해가 되실 거고 혼자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명확하게 잡히실 거예요. 그게 제 강의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100%는 아니지만 다른 강의가 그냥 끄덕끄덕하고 끄는 강의가 많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강의가 많았다면 제 강의는 혼자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혼자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강의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을 축약해가지고 요약해서 다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차근차근 따라오신다. 그리고 제가 3년 걸렸으니까 여러분들도 2, 3년 정도 걸리겠구나. 혹은 내가 더 잘하면 1년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구나. 단기간에 내가 한 달 만에 2달 만에 모든 거를 옛 걸 다 흡수해가지고 그 정도 능력까지 올라가야지. 이건 욕심인 거예요. 차근차근 릴렉스하고 대신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1교시 여기까지 하고 2교시부터 본격적으로 2교시부터 본격적으로 7차 필터링, 8차 필터링 과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교시.